민주당 비대위가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목표를 어떻게 할지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좌관이 공유한 정부 가운데는 민주당의 주요 심사 업무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평 나비 대축제가 오늘 개막하는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 축제들이 3년 만에 다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도내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이 내일부터 완전 종료됩니다. 무안 남학과 오령지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안이 최근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고등학교 신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 입당원서 유출 사건과 관련한 추가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유한 건 개인정보뿐 아니라 민주당의 주요 심사 업무 자료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목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결정 내리지 못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의 유 전 보좌관과 김종식 목포시장 현 선거 캠프 측 박모 씨가 주고받은 건 입당 원서를 기초로 한 당원 명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8월 18일 오전 9시 23분 유 보좌관은 박 씨에게 파일 1개를 전송합니다. 파일 제목은 목포지역위원회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대상자. 그리고 박 씨는 오후 2시 51분 5시간여 뒤에 파일을 유 씨에게 발송합니다. 원래 파일에 검증이라는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색깔별로 파악 여부를 구분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탈당을 했다가 민주당에 복당하는 인사들을 심사하는 기구로 심사 과정에서 지역위원회에 평판 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의견 그리고 최고위까지 보고가 끝나야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문자를 보내죠. 그 당사자들한테 당정이 해봅시다. 유 전 보좌관과 이런 파일을 주고받은 박 씨이지만 앞서 김종식 목포시장 캠프는 박 씨를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목포 선거에 대해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장시간 회의를 했지만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목포 MBC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후보자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목포 선거에 대한 판단을 마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김원희 국회의원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을 사랑하는 모임이 오늘 김원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원들은 당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특정 지방선거 후보자 캠프 인사에게 전달된 책임을 지고 김원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원 대표를 자처했던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에는 목포 무공천 지역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략 선거구가 된 목포를 비롯해 여론조사 왜곡 의혹이 일고 있는 담양 그리고 단수 후보인 해남을 제외한 나머지 전남 19개 선거구의 단체장 경선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무안 등 7개 시군 선거구는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다음 달 2차 2인 결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봄 축제의 대명사인 한평 나비 대축제가 어린이날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 축제들이 3년 만에 잇따라 재개되고 있습니다. 신고하 기자입니다. 2개의 대형 꽃탑을 중심으로 거대한 화원이 펼쳐졌습니다. 자연을 하나하나 담아낸 정원은 한 폭의 그림입니다. 어린이들의 나비 날리기 행사를 시작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한평 나비 대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한평 나비 대축제는 벌써 24번째로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의 나비로는 호랑나비가 선정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축제장에서는 자운형과 꽃 양귀비, 유채, 사피니아 등 봄꽃 50만 송이와 22만 마리의 각종 나비를 볼 수 있습니다. 꽃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날씨도 선선하니 좋아서 너무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 또 아주 열정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축제장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여서 더욱 반가운 한평나비대 축제. 그래서 이번 축제의 주제어에는 희망이 강조됐습니다. 다른 모든 봄 축제들이 코로나로 다 취소됐지만 저희 한평구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나비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어린이날인 5월 5일부터 어버이날인 8일까지는 풍성한 체험 행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전남적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이 내일 완전 종료됩니다. 전남적 임시 선별 검사소들은 특히 연초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PCR 검사 48만 7천 건, 신속 항원 검사 32만 5천 건을 실시해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대응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43명의 재적 의원 중 27명의 도의원이 출석하는 가운데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는 전남 유아숲 놀이체험원 설립 동의안 등 2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한편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당초 장성군수 선거 출마를 위해 조기에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까지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원 후보자는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붕괴 참사 재발 기업은 망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19일 인수위 기획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찾아온 겁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2층을 직접 찾아 사고 이후 현장 조치 상황과 피해 보상 대책 등을 청취했습니다. 22층에서 28층까지 낙하물 방지막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슬라브, 기울어진 슬라브들이 있습니다. 이런 슬라브들은 또 안쪽으로 저희가 와이어로 다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피해 상인들을 면담한 원희룡 후보자는 이번 방문은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라고 지시를 내려 현장을 찾게 됐다며 방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대책과 보상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시민과 피해자, 입주 예정자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며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기업은 망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감옥으로 가야 되고요. 입주 예정자와 피해 상인들은 현대산업개발의 피해 보상 대책이 미흡한 데다 아직까지 정몽규 회장의 사과도 없었다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청에서 뭘 잘못했고 건설사에서는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국토부 장관 되시면 제도 보완이나 개선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수구빈 관리 의무 불이행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4억 원대 과징금으로 처분이 바뀌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현대산업개발. 붕괴 참사 재발 기업은 망해야 한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약속이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안 남악 오룡지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도 늘고 있어 학교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특히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합니다. 다행히 최근 오룡지구에 초등학교 한 곳과 중학교 한 곳 설립안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고등학교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무안 오룡지구 인구는 9,700여 명. 올해 상반기 안에 10,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위의 주거시설 등이 조성되면서 인구는 몰리고 있지만 오룡지구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 한 곳뿐입니다. 상대적으로 학교가 부족했던 오룡지구에 학교가 추가로 신설됩니다. 가칭 희망초등학교와 희망중학교가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희망초등학교와 희망중학교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되면서 2025년 9월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오룡지구에는 공동주택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 하지만 현재 오룡지구에는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현재도 앞으로도 학생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안군은 최근 오룡 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건의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신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신설이 당장은 어렵겠지만 신설 필요를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10월 오룡지구에 1,200여 세대의 아파트 등 분양 공고가 시작되면 가칭 오룡고등학교 설립 계획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신안군 수협이 북부지점 송도 위판장에서 어업인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2022년 풍어 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신안군 수협은 오늘 행사에서 올 한 해 어업인들의 안전과 풍성한 조업을 기원하고 코로나19 재난극복 지원 명목으로 조합원 600여 명에게 10만 원씩의 신안 섬사랑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신안군 수협은 송도와 흑산 위판장에서 지난해 1,725억 원의 위판 실적을 기록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가 청소년이 고용된 사업장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전남 특성화고 10곳의 학생 756명을 조사한 결과 48%가 단시간 노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43%에 그쳤고 절반 이상은 부당한 처우를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3곳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유해 화학물질 사고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10개 기관이 참가했으며 3,500톤급 화물선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화학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모의 훈련으로 진행했습니다. 목포해경은 관계 기관과 업무를 공유하고 협력해 오염 방제 대응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간 개최되지 못했던 해남 군민의 날 행사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해남군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향후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민의 날 행사에서 문주환 해남 문인협회 지부장 등 20명을 군정발전 유공자로 포상했습니다. 제주 4.3과 여순 사건, 광주 5.18을 연결한 특별 음악회가 제주와 여수, 광주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어제 제주 아트센터를 시작으로 오늘 여수 GX칼텍스 예울마루, 다음 달 24일 광주 빛골 시민문화관에서 열리며 세 지역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고통의 역사를 매개로 함께 손잡고 한 걸음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